사람은요, 돈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변합니다. 특히 부모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는 더 그렇죠. 이 집에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 못 산다. 그리고 덧붙였죠. 금괴 100개를 이미 묻어두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누군가는 마당을 서성였고, 누군가는 전화를 숨겼고, 누군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유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시험한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건 한 어머니가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본가의 거실에는 해질녘의 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합니다. 윤정이는 식탁 맨 안쪽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습니다. 장남 성우가 먼저 들어옵니다. 어머니 얼굴을 힐끗 확인한 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차남 민석은 문을 닫으며 괜히 한숨을 내쉽니다. 막내 지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하고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습니다. 세 사람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평범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요. 윤정이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지 확인하듯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듭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다.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뀝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갑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다더라. 성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민석은 의자를 조금 더 끌어당깁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 얼굴만 바라봅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냅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입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확정은 아니야. 그래도 준비는 해야겠지.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이번 종이는 오래 접혀 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그러나 빼곡합니다. 이건 유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정리해둔 메모다. 자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종이로 쏠립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금괴 100개. 정희는 설명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던지듯 짧게 말합니다. 평생 모은 거다. 은행에도 없고 금고에도 없다. 이미 땅에 묻어놨다. 성우의 눈빛이 빠르게 계산으로 바뀝니다. 민석은 종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지연은 여전히 걱정하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장소 힌트는 여기 있다. 그 순간 슬픔보다 먼저 움직이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식들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욕심입니다. 싸우지 마라. 정희의 말은 단호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말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정희는 당분간 이 집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함께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 속에는 각자 다른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식탁 위 차는 끝내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흐릅니다. 정희는 시선을 천천히 거실 한쪽으로 옮깁니다. 액자 뒤, 장식장 위, 천장 모서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카메라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유산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하는 마지막 자리라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본가의 마당을 비추지만 집안 공기는 밤새 식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정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잠을 설친 기색은 없지만 얼굴에는 묘하게 가라앉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자식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일찍 일어난 듯한 모습입니다. 성우는 신문을 펴고 있고 민석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연은 부엌 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가족이 함께 맞는 아침의 공기가 아니라는 걸요. 정희는 천천히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아침 먹자.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손은 동시에 멈춥니다. 성우는 신문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기사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젯밤 본 메모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낡은 우물 해질 무렵 세 번째 돌. 성우는 무심한 척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 창밖 마당으로 향합니다. 어릴 적 그 우물 주변에서 뛰놀던 기억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민석은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식욕은 없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괴 100개, 현재 시세, 현금화 경로, 형제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민석은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석을 바라봅니다. 왜? 어제 말한 메모 있잖아. 그거 혹시 더 있는 건 없어? 민석의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는 잠시 민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적을 만큼은 적어놨다. 나도 다 기억 안 난다.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신문에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봅니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상의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나옵니다.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는 반찬이야. 정희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지연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짓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식사는 끝까지 조용합니다. 누구도 어제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각자의 결론은 이미 내려지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성우는 신발을 신으며 말합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는 굳이 마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정확히 그쪽을 향합니다. 민석은 전화를 받는 척하며 차 키를 챙깁니다. 급한 일 좀 보고 올게. 지연은 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설거지를 도우며 어머니의 숨소리와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핍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든 장면을 바라봅니다. 누가 집을 나갔는지, 누가 얼마나 급했는지, 누가 곁에 남았는지.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선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집니다. 아직은 아무도 크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몸싸움도 욕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침이 지나고 나면 이 집은 더 이상 어제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거실 한쪽 액자 뒤에서 작은 카메라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정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첫 균열은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본가의 마당은 겉보기엔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낡은 우물은 그대로 있고 돌담도 그대로이며 흙냄새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장남 성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표시처럼 보입니다. 마당에 돌 하나, 잡초 한 줄기까지도요. 성호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있으면 누군가 볼 수 있으니까요. 대신 머릿속에 외운 문장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돌, 우물 옆 해질 무렵. 그는 우물 주변을 천천히 돌며 돌의 배열을 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끝이 돌을 스치며 멈춥니다. 성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돌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돌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성호를 더 흥분시키죠. 힌트가 맞다면 쉽게 보여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호는 삽을 들고 돌 주변 흙을 조금씩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호는 삽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막내 지연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척하며 마당을 바라봅니다. 지연의 발걸음은 쓰레기통을 향하지만 시선은 우물 근처에 꽂혀 있습니다. 성호는 모르는 척합니다. 지연도 모르는 척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지연은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도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는 척 우물 쪽으로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성호는 파는 흙을 손으로 털어내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입니다. 속도를 내면 이 장면이 너무 노골적이 될 테니까요. 집안에서는 윤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정희는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은 보지 않습니다. 바늘이 느리게 움직이는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희의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고 손가락 끝만 아주 작게 움직입니다.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마당에 있는지요. 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카메라가 다 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식들의 성격을 평생 지켜본 사람이라면 예측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립니다. 민석이 돌아온 것입니다. 민석은 주차를 하자마자 트렁크를 열고 큰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 안에는 흙 묻은 장갑과 작은 금속 탐지기, 줄자, 손전등이 들어 있습니다. 민석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당을 한번 훑습니다. 우물 근처에서 성호가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이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오려다 멈춥니다. 지금 들어가면 급해서 장비까지 준비했다는 걸 들킬 수 있습니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차 문을 다시 열어 가방을 숨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정희를 마주한 민석은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엄마, 좀 쉬고 있어? 정희는 민석을 보고 짧게 말합니다. 민석은 냉장고를 여는 척하며 집안을 둘러봅니다. 성호는 마당에 있고 지연은 마당을 기웃거립니다. 민석은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민석은 정희에게 다가가 앉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말투로 물어봅니다. 엄마, 그 힌트 있잖아. 혹시 우물이라는 말이 진짜 우물이야? 정희는 민석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왜 그걸 묻냐는 의미가 묻어 있습니다. 정희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합니다. 너희가 알아서 찾아. 민석은 웃습니다. 웃지만 입꼬리만 움직일 뿐 눈은 웃지 않습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이 마당에서 들어오며 손에 묻은 흙을 대충 털고 있습니다. 성우도 곧이어 들어옵니다. 셋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를 지나칩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아도 압박이 느껴집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누가 무엇을 봤는지,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들립니다. 첫 균열은 이미 났습니다. 이제 그 균열은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본가의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낮 동안 마당을 뒤덮던 햇빛은 서서히 힘을 잃고 집안에는 묘한 긴장만 남아 있습니다. 윤정이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당에 남은 파헤친 흙자국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입니다. 정희는 그 흔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거둡니다. 자식들이 그 흔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괜히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며 마당 쪽을 힐끗거립니다. 마당이 좀 어질러졌네. 누구를 향한 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민석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지연도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TV 리모컨을 눌러 볼륨을 조금 높입니다. 뉴스 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이죠. 성우는 그 침묵이 불편합니다.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엄마. 정희는 고개만 듭니다. 마당에서 못 찾는 거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설명처럼 들리지만 실은 변명입니다. 민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형만 찾는 건 아니잖아. 민석의 말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지만 시선은 날카롭습니다. 성우는 바로 민석을 돌아봅니다. 뭘 알고 그런 말해? 지연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듯 급히 말합니다. 왜 그래, 둘 다. 엄마 앞이잖아.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내 앞이라고 달라질 건 없지.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일부러 가볍게 웃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컵을 집어들며 말합니다. 어차피 힌트는 다 공개된 거잖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말은 협력의 제안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그리고 결국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셋이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아? 성우는 지연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민석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이상 형제의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잠시 후 민석이 자리를 뜹니다.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갑니다. 성우는 그 뒤를 눈으로 따라갑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말합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듭니다. 너는 여기 있어. 그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합니다. 정희는 혼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수첩에는 자식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날짜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의심함. 정희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쉽니다. 밖에서는 민석이 전화를 끊고 다시 집 쪽을 바라봅니다. 성우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연은 거실 한가운데서 혼자 서 있습니다. 그날 저녁 본가에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은 이미 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본가는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불이 켜진 방은 몇 개 되지 않고 복도에는 어둠이 길게 눌어붙어 있습니다. 윤정이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작은 스탠드 불만 켜둔 채 서랍을 열고 닫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희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낮에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메모입니다. 글씨는 비슷하지만 문장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힌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습니다. 그리고 문득 방문 쪽을 바라봅니다. 복도 끝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지연입니다. 지연은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엄마, 자?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지연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살핍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하지만 시선은 책상과 서랍 쪽으로 자꾸 향합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냅니다. 아까 성우 오빠랑 민석 오빠가 좀 심했던 것 같아서.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연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연은 결국 본심에 조금 가까운 말을 꺼냅니다. 엄마, 그 메모 있잖아. 혹시 다른 것도 있어? 정희는 잠시 지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 더 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이 커집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건네지 않고 손에 쥔 채 말합니다. 이건 아직 보여줄 생각 없었다. 지연은 숨을 삼킵니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너희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지연에게 건넵니다. 지연의 손이 종이를 잡는 순간 미세하게 떨립니다. 지연은 종이를 펼쳐봅니다. 문장은 짧지만 낮에 봤던 메모보다 훨씬 직접적입니다. 우물, 돌, 그리고 밤이라는 단어가 새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정희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합니다. 지금은.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이미 망설임이 없습니다. 지연이 방을 나서자 정희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을 바라봅니다. 그 시각 민석은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급합니다. 오늘 밤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우물 쪽이야. 민석은 누군가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완전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우 역시 잠들지 못합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는 창가에 서서 손에 쥔 삽을 바라봅니다. 낮에 파헤친 자리 위로 달빛이 비칩니다. 그때 성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오빠, 혹시 우물 쪽 봤어? 성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합니다. 왜? 지연은 한참이 지나서야 짧게 답합니다.
그냥 짧은 단어 하나가 이 집안에 또 하나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정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오늘 밤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같은 힌트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요. 가짜 유서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집안을 흔들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본가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마당의 흙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우물 근처에는 어제 파헤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정이는 잠에서 깬 듯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 어둠을 오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계 초침이 일정한 리듬으로 흐릅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세며 시간을 가늠합니다. 지금쯤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현관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마당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민석입니다. 민석은 검은 점퍼 차림으로 마당에 나옵니다. 손에는 낮에 숨겨두었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금속 탐지기와 장갑, 작은 삽이 들어 있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살핀 뒤 우물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겹칩니다. 마당 반대편에서 누군가 움직입니다. 성호입니다. 성호는 이미 우물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삽이 들려 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조급함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서로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형? 민석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숨길 수 없는 날이 서려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성호의 말투는 이미 부드럽지 않습니다. 민석은 웃으려다 실패합니다. 형도 똑같잖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에 불과하지만 그 간격은 이제 쉽게 넘을 수 없는 선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납니다. 지연입니다. 지연은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서 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고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춥니다. 지연은 두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둘 다 지금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더 빠르게 끓어오릅니다. 민석은 결국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형,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성호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 말 내가 할 소리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의 손이 성호의 삽을 밀칩니다. 삽이 땅에 떨어지며 둔한 소리를 냅니다. 지연이 숨을 들이킵니다. 그만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이미 선은 넘어졌습니다. 성호는 민석의 멱살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엉키며 흙 위로 넘어집니다. 손전등이 바닥을 굴러다니며 불빛이 요동칩니다. 그 장면을 거실 액자 뒤에 카메라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담아냅니다. 그때 집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정희입니다. 정희는 잠옷 차림 그대로 현관에 서 있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한눈에 봅니다. 자식들이 흙투성이가 되어 서로를 밀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볼 뿐입니다. 지연이 먼저 정희를 발견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그제야 성호와 민석도 몸을 멈춥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정희의 눈빛은 차갑지도 분노로 가득 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이 시간에
정희가 낮게 말합니다. 다들 부지런하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희는 마당으로 한 걸음 내려옵니다. 흙 위에 떨어진 삽과 가방, 손전등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내가 죽는다고 했지.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나온 거냐? 민석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습니다. 성우는 시선을 피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좋다. 내가 잘 봤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식들은 아직 모릅니다. 정희는 그대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은 잠기지 않습니다. 마당에 남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그날 밤 본가의 어둠 속에서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지만 본가에는 밤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정이는 평소보다 이르게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의 소라는 정리되지 않은 채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거실로 모여듭니다.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어색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성우의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고 민석의 셔츠 소매에는 흙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 사이에 앉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섭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제 일은 다 봤다. 정희의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의 시선이 동시에 모입니다. 밤에 나온 것도, 서로 손댄 것도, 정희는 하나씩 짚어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그건.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습니다. 설명하지 마라. 민석이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건 엄마가 걱정돼서. 정희는 민석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도 기대도 없습니다. 걱정은 밤에 삽들고 하는 게 아니다. 지연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킵니다. 엄마, 미안해. 정희는 잠시 지연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다. 정희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법무법인 이름과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입니다. 이건 정식 유언장이다. 자식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제 보여준 건 사본이었다. 그 말에 민석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성우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눈을 감습니다. 정희는 차분히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다. 그게 전부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금괴는?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상속 대상 아니다. 그 말은 단정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희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상속인은 없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말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는 성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 상속권 박탈이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지연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법적으로 다 끝냈다. 뒤집을 방법 없다.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이 집도 돈도 다 내가 정리한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석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봅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젯밤, 그게 너희 마지막 기회였다. 정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상속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그 순간 끝났습니다. 며칠 뒤 본가는 유난히 조용합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집 특유의 정막이 낮에도 밤처럼 눌러앉아 있습니다. 윤정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가구들은 그대로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가방 하나를 집어듭니다. 크지 않은 여행 가방입니다. 필요한 것만 챙긴 듯 가볍게 들립니다. 정희는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이 없다는 듯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이 집에 없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민석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으며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왔다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그날의 장면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이게 자신이 키운 자식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요. 집을 나서기 전 정희는 거실 장식장 앞에 멈춰 섭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희와 아직 어린 아이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꺼내 가방 안에 넣습니다. 사진만큼은 버리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희의 인생 한 장도 함께 닫힙니다. 장면은 바뀝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해외의 작은 해변 도시입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정희는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숙소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립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기쁨도 승리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긴 시간을 버텨낸 사람에게만 남는 담담함에 가깝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파일 목록이 보입니다. 뭔가 거실 마당, 복도, 우물 근처 모두 익숙한 장소의 이름들입니다. 정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거둡니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봤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태블릿을 끄고 대신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밀려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는 금괴 이야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금괴 100개. 그것은 처음부터 땅에 묻혀 있던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현금화되어 정희 명의의 계좌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자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희 자신을 위해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요. 정희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말합니다. 이제야 조용하네. 그 말에는 쓸쓸함도 후회도 없습니다. 다만 끝났다는 확신만 담겨 있습니다. 카메라는 정희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작은 실루엣. 그 모습은 외로워 보이기보다 비로소 자유로워 보입니다. 윤정희가 남긴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남긴 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기록이었고 자신에게 남긴 건 늦었지만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조금 더 커집니다. 햇빛이 테라스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윤정희 인생의 마지막 시작입니다.